안녕하세요. 뉴욕 시그널의 크리스 정입니다. 오늘은 다우지수가 장중 500포인트가 넘게 하락을 하고 S&P 500도 1%가 넘게 하락을 하는 등 상당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시장이 풀백 혹은 조정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왜 이제 시작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분석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전망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는요. 연준의 금리 인하에도 오르는 금리 때문인데요. 어, 재밌는 거는 9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에 실제로 이 10년물 국채 금리는요. 9월 18일이죠. 연준의 50bp 금리 인하 이후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 궁금해했던 게 연준은 금리를 내리는데 왜 국채 금리는 올라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이 이제 궁금해 하셨어요. 일단은 그 이유를 보면은 먼저 이제 예상보다 컸던 연준의 50bp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성장의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선제적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훨씬 큰 폭의 50bp 금리 인하를 어, 시작을 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경기가 연착륙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를 예전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덜 해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가 예전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높게 유지해도 될 수 있다라는 시장의 기대, 시장의 전망이 금리를 끌어올린 거죠. 한마디로 이 국채 금리는 시장 금리, 결국 금리라는 게 경제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은 금리를 인하를 했지만 그만큼 경기가 연착륙을 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그럼으로써 연준이 금리 인하를 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는 약간은 역설적인 기대가 시장 금리를 끌어올린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에 경제 데이터가 예상보다 훨씬 좋게 집계가 됐어요. 지금 보시는 지표가 어, CT 그룹의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입니다. 이 인덱스는 뭐냐면은 연준은 그러니까 월가의 이제 데이터가 이제 경제 데이터가 나오면은 월가의 전망치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이제 실업 수당 같은 게 이번 주에는 뭐 한 20만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보면은 그 기대치보다 높게 나오냐 적게 나왔느냐 더 좋게 나오면은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업률은 4.1%로 예상을 했는데 4.0%로 더 낮아졌어요. 그럼 더 좋게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서프라이즈 인덱스는 높아집니다. 그런데 9월 이후에 이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계속 높아지죠. 이거는 경기 데이터가 월가의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강했는데 이게 우려가 완화되면서 어, 경기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연착륙 혹은 무착륙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아예 없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결과적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이전에는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이 우려가 어떻게 보면 우려죠. 그런 우려가 금리의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CME 페드 워치나 아니면 연방 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내년 중반 금리에 대한 기대가 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내년 9월 정도에 2.8%로 내리겠다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강했던 거죠. 근데 이게 지금 3.6%로 훨씬 올라갔습니다. 한마디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대선 불확실성입니다. 이제 미국 대선이 굉장히 박빙으로 치닫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현재 지금 보시는 48대 48 같은 경우는 이제 MBC 여론조사인데 이만큼 박빙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지금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만큼 이제 대선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데 근데 이게 지난주부터 시장에서는 그 트럼프 쪽으로 조금씩 기울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차트는 이제 베팅아 그러니까 그
베팅 사이트에서 누구 쪽으로 더 베팅을 하고 있느냐 그 확률을 보여주는 건데 지금 트럼프 쪽으로 조금씩 우세해지고 있죠. 이런 상황이 지난주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지난주부터 트럼프의 우세를 점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어떤 시장의 변화가 생겼냐면은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기대를 반영을 하기 시작한 건데 기대라기보다는 이제는 약간 우려에 가까운 상황이죠. 왜냐면은 트럼프가 재선을 하면은 지금 트럼프가 공약을 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감세입니다. 어, 텍스를 좀 더 낮추고 그리고 이제 관세를 높이겠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무역 분쟁, 중국에 대한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 관세를 높이겠다라는 건데 이전하고 똑같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정책이 한마디로 더 큰 재정 적자를 만들고 그리고 이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의 가능성도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질수록 연준은 금리 인하를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상승 압력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만약에 해리스를 보면 어떠냐? 해리스도 근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정책 자체가 전통적으로 재정 적자를 늘리는 약간의 포퓰리즘이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미국의 부채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한마디로 어, 채권의 이제 강세를 예상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죠.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어느 정도는 높게 유지가 될 수 있다. 인플레이션 압력은 계속 강화될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가 이제 시장에서 금리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금리만 오르는 게 아니라 달러도 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달러도 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에 계속 해서 올랐습니다. 엄청 올라서 지금 7월 위에 최고치로 올라갔는데 달러 역시 이제 경제 데이터가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어, 지금 중국 경제 무너졌고 그리고 유럽도 빌빌대죠.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경제에서 사실 미국 이외에는 투자자들이 볼만한 경제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더군다나 여기에다가 연준이 또 금리 인하까지 한다고 하니까 더 또 미국 쪽으로 어, 자금이 흘러 들어오는 거죠. 이건 한마디로 그 달러 강세를 초래하고 있는 원인인데 근데 문제는 요즘 최근 들어서 달러 강세가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약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집권 시에 이 무역 분쟁을 우려하면서 또 달러로 또 자금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은 무역 분쟁이 시작되면 이 주요국 특히 이제 신흥국들이죠. 중국이나 아니면은 다른 수출로 해서 먹고 사는 국가들이 여기에 대한 이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무역 분쟁이 강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은 미국 쪽으로 돈을 자금을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처음에 집권을 했을 때 2016년도 그때 어, 처음으로 일기 집권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달러 강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그런 트렌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달러가 나타나면서 이 강달러에 대한 후폭풍이 글로벌 대기업에게는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강달러가 나타나면 글로벌 대기업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글로벌 대기업한테는 통화 역풍으로 수익성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달러가 강해지는 만큼 이제 거기에서 팔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번에 3분기 실적을 보고하는 기업들 중에서 통화 역풍을 언급하는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코카콜라가 실적 굉장히 강한 실적을 발표를 했음에도 통화 역풍 문제로 인해서 수익성이 5% 정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고 달러가 높아지면은 강세를 보이면 금리와 달러의 역풍을 시장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높아진다고 해도 사실 시장은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문제가 되느냐? 이 높은 금리가 시장에 치명적인 이유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금리가 높아진다고 시장이 하락하는 법은 없지만 이 고금리에도 시장이 더 오르기 위해서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그리고 강력한 성장이 필수적이죠. 지금 시장이 가지고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계속 올랐던 건데
근데 현재 기업들은 이제 부진한 3분기 실적에도 이제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이죠. 어 2분기에 사실 그 미국의 3분기 기업들 이익 성장률이 어 굉장히 많이 하향 조정됐어요. 그만큼 기대가 낮아졌는데 현재 그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을 경우에 더 보상을 받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대치가 낮아졌기 때문이죠. 근데 4분기 그리고 2025년도의 1분기와 2분기 이익 성장 전망은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지금 14%, 전년 대비 15% 이렇게 두 자릿수 수준으로 이익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다가 금리가 인하되면 기업들의 그러니까 수익성이 더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밸류에이션입니다. 현재 S&P 500의 미래 이익에 대비해서 주가 수익률은 22배, 22배 수준인데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제 굉장히 고평가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2020년 팬데믹 이후에 이제 버블이 왔을 때 23배까지 오른 적이 있었는데 거의 그 수준으로 굉장히 막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 것은 시장으로서는 투자자들로서는 좋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는 의미가 뭘 의미하느냐? 이거는 한마디로 차익 실현을 하기 좋은 시기가 됐다라는 의미가 되죠. 최근 이제 기업 내부자, 이제 기업 임원들, 인사이더들의 이제 매도 매수 지표를 보시면 2021년 버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거는 내부자들이 이제 이익 실현을 굉장히 가파르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게 기업들이 지금 전망은 이제 실적 보고를 통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대중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동시에 또 임원들이나 대주주들은 주식을 팔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이제 차익 실현이 좋은 시기다라는 것을 감안을 할 때 악재가 발생을 하면 금리에 대한 부분 혹은 뭐 지정학적인 지금 뭐 이란과 이스라엘도 지금 어 이란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지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대선 불확실성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촉매가 발생했을 경우에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 차익 실현을 좀 더 가파르게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어 현재 상황은 차익 실현을 하기에 좋은 시기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 지표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데요. 올해 S&P 500이 지금 43번째인가 4번째 막 이 정도 수준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1년 동안의 이제 퍼포먼스를 보면 40%가 넘는 상승세를 기록을 했죠. 작년 10월에 저점에서 보면은 거의 40%가 넘는데 이 정도 수준의 퍼포먼스는 1928년 대공황 전 그리고 2000년도 닷컴 버블 이전 그전 시기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주식 시장이 가열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몇 번 있긴 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만큼 지금 주식 시장이 굉장히 가열돼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뜨겁다라는 건데 그거는 이제 투자자들의 낙관론이 어떻게 보면 위험할 정도로 지금 높아졌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죠. 이제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계속 애플 주식을 절반으로 지분을 줄이고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팔고 그러면서 자산의 절반을 지금 현금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주식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 그 우려가 워렌 버핏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살만한 기업이 없다, 다 비싸다라고 보는 거겠죠.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지금 S&P 500은 고점을 계속 높이고 있지만 이 수면 아래에 모멘텀 지표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가격은 올리고 있지만 거래량이나 아니면 이제 모멘텀 같은 것들이 투자자들의 모멘텀은 줄고 있다. 이거는 전통적으로 이제
풀백이나 조정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자자들도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오늘 시장의 이런 하락세도 이런 부분을 반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대선 사이클이잖아요. 요번 올해가. 근데 이제 올해 대선 사이클은 이전하고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대선 전까지 주식시장은 사실 9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굉장히 하락세를 보이죠. 약세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제 이런 정책을 조정을 해야 되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하락을 하고, 대선 후에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높은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번에는 거의 정반대로 나타났죠. 물론 8월하고 9월에 약간의 풀백이 있긴 했지만 굉장히 강력한 사이클을 보여줬고, 대선 전까지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이게 정반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일부 이제 월가 분석가들의 주장인데요. 특히 이제 트럼프가 이제 재선에 만약에 당선됐을 경우, 그럴 경우에 이제 감세 그리고 무역 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재상승 가능성을 시장이 반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만약에 반영을 한다 그러면 대선 직전하고 직후에 시장이 더 큰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는 건데요. 지금 그 시장은 미국의 경기 침체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나 이제 모든 월가 분석가들이 다 이제 연착륙, 소프트 랜딩 아니면은 무착륙의 가능성을 보면서 이제 시장의 노출을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여기에도 불확실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연준이 보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고용시장 지표죠. 고용 데이터인데 지난 9월에 고용 데이터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확 갑자기 분위기가 돌아선 건데, 근데 이제 여기 중에서도 9월 지표에서 이제 정부 부문의 그 신규 고용이 78만 5천 명이나 추가가 됐습니다. 이거는 역대급이에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데, 근데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어떨까라는 거죠. 이게 없었으면은 민간 부분의 고용 실업률은 4.5%로 올랐을 거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10월의 경우에 지금 허리케인이 굉장히 강한 허리케인이 나오면서 임시적으로 해고가 늘어났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시장 입장으로서는 이 허리케인으로 인한 일시적인 여파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진짜 고용 시장이 둔화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11월에 고용 데이터가 부진하게 나와도 시장이 이거를 믿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결국 진짜 고용 시장의 상황을 보여준 데이터는 12월이나 되어서야 나올 것이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있다. 그리고 고금리 장기화에 대비하는 투자 전략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 막대한 정부 부채가 결과적으로 이제 채권 시장의 부진, 한마디로 금리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금이 사상 최고가를 계속 오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 이외에도 비트코인 같이 구조적으로 강세를 볼 수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받는 자산에도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보이는 이유, 그리고 최근 금리와 달러의 강세에 대해 분석을 했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기회를 볼 수 있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